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13일 목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선 관전 포인트 중에서 최근에 급부상한 것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죠. 갤럽 조사에서 15%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들에서 10%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갈 것이냐, 그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까지 가면은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철수에게도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그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어떤 과거 사례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의 확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있었죠. 그 무렵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 2017년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의 지지율은 처음에는 한 자릿수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그리고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이면은 5월 9일이 대선이니까 대선 한 50일쯤 전이죠. 이 상황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때 첫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확장성을 막 발휘를 합니다. 불과 2주 후에 실시된 3월 30일 조사에서 9%포인트는 올라가죠.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 무려 35%의 지지율을 받습니다. 4월 6일에. 그리고 또 일주일 후 4월 14일에는 37% 지지율을 받습니다.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른데, 또 특히 4월 6일 받은 35%, 이것은 당시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가 받은 38%, 이와 거의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받은 37%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가 그 갤럽 지지율 조사에서 받았던 40%와 오차범위 안에 있죠. 자, 이렇게 무선 확장세를 보였는데, 그때는 홍준표 후보도 또 따로 출마하고 유승민 후보도 따로 출마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TV 토론을, 방송 TV 토론, 여기서 좀 실책을 범하는 바람에 갑자기 여론이 나빠지면서 뚝 떨어졌죠. 뚝 떨어져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5월 9일이 대선이었는데, 그때는 5월 2일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마지막 공표가 됐습니다. 그때 20%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선에서 득표율이 이 여론조사처럼 비슷하게 21.4%, 21.4%를 받았었죠. 그때 홍준표 후보가 24.0%니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받았습니다. 특히 그때 이 득표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강주 전남에서는 30%대를 득표를 하고 전북에서도 24%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 전에 그 노무현 후보 때나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던 때, 되던 때는 이제 60%고, 그 전에 당선되지 않았을 때 박근혜 후보에게 졌을 때도 90%를 받았는데, 문재인을 60% 순으로 호남에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 안동 출신이죠. 그래서 그때 PK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과 달리 이 호남에서 90% 득표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호남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일정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 이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당시 이 5년 전에 2017년에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처음에 10%까지 올라갈 때까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막 바로바로 19%, 35, 37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떨어졌지만은, 자, 그런 상승세가 이번에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또 갤럽을 중심으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갤럽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갤럽은 그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방식이 하나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은 대선 후보들을 쭉 불러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갤럽은 주관식이죠. 그냥 대선 후보로 다음 대통령 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한번 갤럽 조사에서 이름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철수는 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지난달 그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그때가 D-83인데 그때까지 줄곧 5%, 계속 5%였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5%. 그런데 그 5%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5%를 받았을 때 14일부터 16일 사이에 12월, 그때 조사했을 때 이재명은 36%, 윤석열은 35%, 오차범위 안에 있었죠.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것, 이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가 15%로 지지율이 급등을 했죠. 그때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여론조사도 다 10%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D-62일 시점에, 그때 안철수가 15%를 받았을 때 이재명은 36, 윤석열은 뚝 떨어져서 26%가 나왔습니다. 그 당 내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안철수가 수치만으로 보면은 윤석열의 떨어진 표를 그대로 흡수한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까지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결과라면은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을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율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10% 중반이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은 일단 윤석열에게서 이탈한 표가 안철수에게 일정 부분 와서 다시 일정 부분이 나갔지만 그 대신 이 안철수 바람이 새로 불면서 중도층, 무당층에 있던 그 유권자들이 안철수에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빠져나갔지만은 원래 윤석열 표가 약간 빠져나갔지만은 새로운 표, 중간지대에 있던 새로운 유권자들을 흡수하면서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현상은 이 당초에 3위 경쟁을 했던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금 허경영 후보에게도 뒤진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 충격을 받고 선거운동을 중단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상당히 대비되는 안철수의 지지율 강폭 그 행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승 요인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한번 보면은 하락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하면 빠질 것이다. 이것이 하락 요인으로 꼽혀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철수의 지지율에 빠지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 윤석열의 지지자가 안철수 쪽으로 왔다고 해도 약간 빠져나갔어도 중도층이 그것을 메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1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상승 요인은 많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상승할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죠. 뭐냐 하면은 첫째는 지금 현재 선거판의 기류가 과거처럼 무슨 뭐 조직 대결 아니면 지역 대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특히 무당파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인물 선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죠. 그 인물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데 안철수는 호감도가 높습니다. 안철수는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무당파 중도층에서 인물 대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철수가 앞으로도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안철수는 주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려운 것을 콕콕 찍어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또 이 포퓰리즘,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퍼주기 공약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중도층에 상당히 또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전한 선거운동, 이것도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되면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죠. 계속 언론에 실립니다. 최근에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그전에는 딱 난을 고정시켰죠. 한쪽은 이재명, 한쪽은 윤석열 딱 고정시키고 나머지 안철수, 심상정, 뭐 김동연 이런 후보들은 다 묶어서 면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부상이 되고 나서 안철수에게 많은 지면을 배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지금 쇄도하고 있고 계속 인터뷰가 나오고 있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간훈클럽, 중견 언론인들 모임이 있죠. 간훈클럽은 지금껏 유력한 대선 후보들만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2월 초에 안철수 후보 토론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이 상당히 좀 안철수 입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20%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자력으로는 집권이 어렵지만은 윤석열도 아마 그 정도 지지율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20%대, 둘 다 20%대면은 이재명이 유력하겠죠. 양쪽이 갈라지니. 그런데 그 역으로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충분히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자,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과연 윤석열로 단일화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보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가령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20년 전에 노무현이 이룩했던 그것을 보면은 안철수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선 D-60일 시점, 그때는 2002년에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었죠. D-60일 시점, 지금과 비슷할 때 그때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갤럽 기준입니다. 한나라당 이해창이 33.4, 국민통합 21, 정몽준이 27.0, 민주당 노무현이 17.1%. 자, 3위였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비슷하죠. 17.1, 15. 상당히 비슷한데,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딱 하니까 D-45일에 시작을 했는데,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2, 3위 순위가 바뀌면서 지지율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11월 10일 D-39일 시점에 조사를 하니 이해창은 36.0인데 노무현이 정몽준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27.1, 3위였던 노무현이 2위로 올라서고 정몽준이 3위로 내려앉죠. 22.8 이렇게 됐는데, 노무현이 단일 후보 여론조사 결과 단일 후보에서 이겼죠. 정몽준에게 이긴 게 대선 D-25일 시점인데, 그 단일 후보로 확정되기 하루 전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해창 32.3, 노무현 25.4, 정몽준 25.1 이렇게 됐는데, 딱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틀, 그러니까는 그 조사가 있은 지 이틀 후죠. 후보 확정되고 나서 다음날 여론조사를 돌리니 노무현이 무려 4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해창을 2위로 밀어내면서 이해창이 37.0. 그러니 노무현이 단일 후보 되기 전 25.4였는데 되고 나서 이틀 후 43.5, 거의 뭐 20% 가까이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20년 전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그렇게 좀 겁을 먹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정권 때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였죠. 집권 여당의 후보였고, 안철수는 지금 의석 3석을 가진 국민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후보 단일화의 무서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단일화가 돼서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되면은 그때 국민의힘의 조직력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은 20년과 약간 다르지만은 지금 안철수의 상승세가 조금 더 올라가서 20%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에게도 집권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